자, 이번 시간에는 명제와 조건의 부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첫 번째,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자, 이는 뭐 자연수다. 자, 요런 명제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요 명제가 있을 때 이런 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자연수가 아니다. 자, 요런 명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명제가 있을 때 그것이 아니다 라는 명제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이렇게 어떤 명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명제에 대한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정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호로 쓸 때는 이 앞에 물결 표시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그게 아니다 라는 뜻은 앞에 이렇게 물결 표시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결을 두 번 붙이는 것. 다시 말해서 명제를 두 번 부정했을 때는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는 자연수가 아니다가 아닌 거죠. 아니다가 아니니까 다시 자연수이다. 자, 이렇게 말장난 같은데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읽을 때는 이렇게 물결 표시는 P가 아니다 라고 읽던가 또는 not P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더 편한 걸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보시면은 명제의 P가 참이라면은 그거에 대한 부정은 항상 거짓이 되고, P가 참이면 거짓이고, 다시 반대로 P가 거짓이면 그거에 대한 부정은 항상 참이 되는 겁니다. 위의 문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이는 자연수다 라는 건 우리가 참인 명제죠. 왜냐면 이는 자연수니까. 그거를 부정을 해봤더니 이는 자연수가 아니다 라는 말은 거짓이 되죠. 다시 얘를 다시 부정하면 얘가 되니까 거짓을 부정하면 참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그 부정은 거짓이 되고, 그 명제가 거짓이라면 그 부정은 항상 참이 됩니다. 그 밑에 써진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명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자, 루트 2는 무리수가 맞으니까 이 명제는 참이 되겠죠. 자, 얘를 부정하게 되면은 루트 2는 무리수가 뒤에 뭘 붙여줘야 되냐면 아니다를 붙여주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뒤에 문장이 바로 부정이 되겠고, 참을 부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거짓이 나오겠죠. 쉽게 봐도 아니겠지만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거짓인 문장이 되니까 당연히 거짓이 될 겁니다. 자, 6번 보시면, 자, 이번에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의 진리 집합이 라지 P일 때, 이렇게 진리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이 조건도 마찬가지로 부정할 수 있겠죠. 그 부정된 조건의 진리 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부정은 비슷합니다. 여집합과. 요거를 항상 엮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바깥에 있는 여집합은 항상 not P의 진리 집합이 되는 겁니다. not P의 진리 집합. 밑에 한번 예시 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6, 10이라고 주어져 있고, 자, 조건이 나와 있네요. 자, 조건 보시면 P는 X는 3보다 크다의 진리 집합이 구해보시면 3보다 큰 것만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 4, 6, 12가 되니까 진리 집합 라지 P는 4, 6, 12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요거를 부정해 볼게요. X는 3보다 크다를 부정하게 되면은 크지만 않으면 되니까 같은 것도 부정이 될 것이고 작은 것도 부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하로 바꿔지게 되겠네요. 그럼 조건 P의 부정은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해결이 될 것이고, 그 진리 집합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3보다 같거나 작은 것들을 모아보면 여기 1, 2, 3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 2, 3이 될 건데, 자, 얘는 자세히 다시 보면은 4, 6, 12가 원래 P였으니까 P의 여집합과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의 진리집합이 있을 때 그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은 항상 이렇게 여집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명제랑 조건이랑 뭔가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자, 명제라는 것은 항상 참과 거짓이 판별이 돼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죠? 얘가 등장할 때는 초점이 옳은 문장인지 혹은 식인지 또는 거짓인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에 관심이 있는 거고, 자, 조건은 참과 거짓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그 집합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조건이 문장에 나올 때는 그 진리집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얘를 참으로 만들게 하는 것들. 이건 방정식이 해와 비슷하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해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제에 대한 부정이 나올 때는 그게 참과 거짓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고, 조건에 대한 부정이 왔을 때는 그 진리집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그 뒤에 것도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소관계의 부정은 다음과 같다 라고 적혀 있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A와 B가 있을 때 요 두 사이의 대소관계는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겠죠. 크다, 같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얘가 선택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나머지 것들은 다 부정이 되는 거고, 얘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나머지 하나, 요게 부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범위로 보시고 부정을 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보시면 A가 B보다 작다. 자, B보다 작다는 요 경우를 뜻하죠. 요 경우니까 그 나머지가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거나 크다. 그래서 같거나 크다가 그 부정이 되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 작거나 같다니까 지금 보시면 작거나 같다니까 요거 두 개가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ot Q는 A는 B보다 크다. 자, 요렇게 부정이 되는 것이고, 자, A는 B와 같다. 자, 같다는 요 경우를 뜻하니까 그 나머지 경우가 부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같지 않다라고 써도 되고, 또는 A는 B보다 작거나 혹은 크다. 자, 요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이 나왔을 때는 항상 요 세 가지의 경우를 써놓고 어느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그거에 대한 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8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 두 개가 이어진 것을 한번 볼 건데, 첫 번째로 볼 것은 또는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자, 조건 PQ가 있을 때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P 또는 Q이다. 또는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을 때 새로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얘도 참이 되게 해야 되고, 혹은 얘도 참이 되게 하거나 둘 다 참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진리집합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렇게 P 합집합 Q이다 라고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는이라는 단어는 되게 비슷하게 이렇게 합집합이다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정을 한번 구해 볼 건데, 바로 하기보다는 진리집합을 먼저 볼게요. 진리집합의 여집합이 부정의 진리집합이니까 얘를 한번 여집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여집합을 씌워보면은 P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걸 드 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럼 이 여집합들이 이렇게 분배가 되니까 P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게 되고 Q의 여집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가 바로 진리집합이 되죠. 부정의 진리집합. 그러니까 한번 다시 문장으로 바꿔보면, 자, P의 여집합은 조건 P의 부정이죠. 그러니까 not P가 될 것이고, 중간에 합집합은 또는이었으니까 교집합은 반대로 교집합은 그리고, 자, 요런 뜻으로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라는 문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Q의 여집합이니까 not Q이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만 놓고 보자면 P 또는 Q의 부정을 구해보면은 앞에 P도 부정하게 되고, 또는은 그리고로 바꿔주고, Q도 not Q 이렇게 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셋 다 부정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 이어서 하기보다는 좀 헷갈리는 문장이 나오면 이렇게 진리집합을 여집합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부정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로 이루어져 있을 때 얘도 한번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그리고로 이루어져 있을 때 진리집합은 얘도 만족시켜야 되고 동시에 얘도 만족시켜야 되니까 바로 이렇게 P 교집합 Q가 되겠죠. 또는일 때는 합집합이고 그리고일 때는 교집합.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바로 부정하기보다는 진리집합의 여집합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밖에 여집합을 씌워주고 여집합이 분배되는 거 드 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하면 P의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Q의 여집합이 되니까 자, 요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면 P의 여집합은 not P가 될 것이고 합집합은 이렇게 또는으로 바뀌게 되고 Q의 여집합은 Q의 부정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만 놓고 보자면 P 그리고 Q의 부정은 어떻게 되냐면 P도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고 Q도 부정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바로 문장을 바꾸기 좀 어렵다면 진리집합을 먼저 생각해 보고 그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예시를 보시면 자, 명제가 이어진 걸 한번 부정해 볼 건데 자, 얘는 방금 위에서 확인했듯이 조건을 부정하는 방법과 같아요. 그래서 같은 걸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제는 창혁이는 롤을 한다 라는 명제가 있고 두 번째 창혁이는 오버워치를 한다 라는 명제가 있는데 자, 요걸 한번 합쳐진 문제를 볼게요. 합성 명제 창혁이는 롤을 하고 오버워치를 한다. 자, 얘를 한번 부정해 볼 건데 롤을 하고 오버워치를 한다니까 요 사이에는 그리고 라는 뜻이 숨어 있게 되겠죠. 창혁이는 롤을 하고니까 요 롤을 하고부터 부정하면 롤을 하지 않거나 자, 그리고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게 되겠죠. 또는 않거나에는 이미 또는이라는 게 숨어져 있으니까 않거나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버워치를 한다를 부정하게 되니까 오버워치를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부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얘를 P라고 보고 얘를 Q라고 보면은 이 합성 명제는 P 그리고 Q가 되니까 얘를 부정하게 되면은 앞에 것도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고 이 뒤에 것도 부정하게 되니까 보시면 not P 그러니까 롤을 하지 않는다 또는 오버워치를 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또는 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지 않거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한번 이어서 볼 건데 8번에서는 진리집합이 어떻게 변하는지 초점을 맞췄죠. 이번에는 명제를 볼 건데 자, 명제는 진리집합이 아니라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또는과 그리고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때 참과 거짓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한번 이 표를 보고 살펴볼 건데 자, 보시면 P 또는 Q라는 문장이 참이 되게 하려면 얘가 참이거나 둘 다 참이거나 그러니까 한쪽만 참인 것들은 다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둘 다 참일 때도 참이고 한쪽이 참인 경우들도 참인 겁니다. 그러니까 P 또는 Q가 거짓이 되려면 둘 다 거짓인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얘는 조금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저게 그리고로 이루어져 있을 때 되게 애매합니다. 자, 얘가 참이 되려면 얘도 만족시켜야 되고 얘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참인 경우만 참이고 그 나머지 경우는 모두 다 거짓이 됩니다. 요 표를 보시고 뭐 암기하는 뜻은 아니고 항상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또는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한쪽만 만족시켜도 되고 둘 다 만족시켜도 되는데 반대로 그리고로 이루어져 있을 때 참이 되려면 둘 다 참이어야 된다. 자, 요거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 4는 자연수다. 그리고 루트 2는 유리수다. 자, 요런 명제가 있다고 칠게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려면 얘는 참이니까 참이다. 자, 이렇게 판별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참이어야 된다 했죠. 자, 4는 자연수다. 얘는 참인데 자, 루트 2는 유리수다는 거짓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리고로 이루어졌을 때 참이 되려면 둘 다 참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뭉쳐져 있는 명제는 항상 거짓이 되는 거예요. 한쪽이 거짓이라도 하면 무조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밑에 예시 보겠습니다. 자, 이 예시가 참인지 거짓인지만 판별해 볼 건데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조건이 여기 두 개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P는 3보다 크다. 그리고 Q는 1이다. X는 1이다. 자, 이 두 조건이 있고 그 두 조건을 합쳐놨습니다. 조건 P 또는 not Q.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새로운 조건에 대해서 얘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2, 3인지 한번 판별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정의 진리집합을 구할 때는 얘의 진리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면 되겠죠. 부정의 진리집합을 구할 거면은 애초에 진리집합에다가 여집합을 구하면 되니까 자,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부터 구합시다. P 또는 not Q의 진리집합을 구할 거니까 먼저 요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라지 P라고 쓸 거고 또는으로 합쳐져 있으니까 합집합 그리고 not Q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여집합 시켜야지 부정의 진리집합이 되니까, 자, 얘를 구하게 되면은 드모르간의 법칙 적용하면 되겠죠. P의 여집합,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Q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얘네들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Q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거는 P의 여집합과 Q가 뭔지 찾아내면 되겠죠. 자, 먼저 P 보시면, 자, P는 X는 3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것만 찾아내면 되니까 3보다 크다는 4밖에 없죠. 그래서 라지 P는 4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요거에 대한 여집합을 구하면 4 빼면 나머지겠죠. 4 빼고 나머지니까 1, 2, 3 이렇게 3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Q의 진리집합을 구하면, 자, 라지 Q는, 자, X는 1이다. 요게 참이 되게 하려면 1밖에 없죠. 그러니까 1만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네 둘의 교집합이니까 얘는 1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이 문장은 거짓인 문장이 되겠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적어도 또는 모두로 사용된 명제나 조건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적어도라는 단어는 또는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는이라는 표현은 적어도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뒤에 읽어보시면 A가 N이거나 또는 B가 N이다 라는 문장은 묶어가지고 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N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얘가 좀 문자로 써서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4는 자연수다 또는 루트 2는 자연수다. 자, 요런 명제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얘는 적어도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데 4와 루트 2 중 적어도 하나는 자연수다. 자, 요런 표현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번 반대로, 자, 모두라는 단어는 그리고라는 표현으로 항상 바꿀 수가 있는데, 반대로 그리고도 모두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A가 N이고 그리고 B가 N이다 라는 문장은 A와 B 모두 N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는 자연수 또는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리고가 된다면 4는 자연수다 그리고 루트 2는 자연수다 라는 거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4와 루트 2 모두 자연수다. 자,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것을 가끔 등장하니까 이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53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 명제의 부정을 구하고 그때 참과 거짓을 판별하라. 다시 말해서 지금 문제에 보시면 명제가 등장했죠. 그러니까 명제가 등장했을 때는 궁금한 게, 그게 참이냐? 그리고 혹은 거짓인지 요게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얘를 부정 한번 해볼게요. 3은 자연수이다를 부정하게 되면 그럼 not P가 되겠죠. not P는 3은 자연수가 아니다. 자,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애초에 3은 자연수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부정은 판단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참을 부정하면 거짓, 거짓을 부정하면 참. 이거 기억하시고 2번 보겠습니다. 자, Q라는 명제가 있는데, 자, 1이라는 원소는 2, 3, 4에 속한다. 자, 요거는 딱 봐도 거짓인 명제죠. 그러니까 얘를 부정하게 되면은 not Q라는 명제는 1은 속한다의 반대는 속하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서 표현하면 되겠죠. 2, 3, 4에 속하지 않는다. 애초에 명제가 거짓이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정은 항상 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1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참인 명제가 맞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부정을 했을 때 참인 거는 거짓이 되고 거짓인 것은 참이 된다. 요거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4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고 아까는 명제의 부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건의 부정을 찾아볼 겁니다. 조건의 부정을 말하고 아까 말했듯이 조건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항상 진리집합이 따라온다 라고 했죠. 그때 진리집합을 구하여라 라고 나오는데 조건 P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진리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그거에 대한 부정의 진리집합은 얘를 뭐 하면 된다? 여집합을 하면 된다. 요거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X는 4의 배수이다. 자, 요거에 대한 진리집합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4의 배수인 것들만 찾으면 되니까 4와 20이 되겠죠. 4, 20. 자, 이렇게 쌍으로 묶여 있는데 그럼 얘를 한번 부정해 볼게요. 그러면 not P는
어떻게 되냐면 x는 4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니까 4와 20을 빼고 나머지겠죠. 4와 20을 빼면 1, 2, 5, 10이 되니까 p의 여집합은 1, 2, 5, 10. 요게 바로 부정의 진리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면은, 자, 이번엔 조건 Q가 2x 빼기 1은 1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의 진리집합을 구하려면은 2x는 11보다 크니까 x는 2분의 11보다 크니까 얘는 5.5보다 같거나 크다 되겠죠. 그러니까 10하고 20이 해당이 됩니다. 10, 20. 그럼 얘를 이렇게 묶여 있고, 자, 얘를 한번 부정해 보면은, 그럼 not q라는 부정은 어떻게 되냐면 2x-1은 그대로 써주시고, 자, 같거나 크다에 대한 부정은 작다로 바뀌게 되겠죠. 10보다 작다라는 부정이 되고, 그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이다. 자, 이렇게 갖고 오면 되니까 q의 여집합은 10하고 20을 뺀 나머지겠죠. 그러니까 1, 2, 4, 5가 되겠죠. 1, 2, 4, 5. 자, 이렇게 갖고 오면은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조건과 진리집합이 있을 때 그 부정은 항상 진리집합이 여집합으로 바뀐다. 자, 요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55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 주어져 있고, 자, 두 조건, P는 X는 짝수이다, 그리고 Q 조건을 보시면 X는 10의 약수이다에 대해서 이 조건을 부정하고 진리집합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풀기 전에 먼저 진리집합들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라지 P, 자, 이 P 조건을 만족시킨 진리집합은 짝수이다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2, 4, 6, 8, 10 이렇게 될 것이고, Q의 진리집합을 구해보면은, 자, 라지 Q는 10의 약수니까 1, 2, 5, 10. 자, 이렇게 갖고 오면 되겠죠. 자, 1번 보시면 조건 P 또는 Q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또는이니까 얘의 진리집합은 P 합집합 Q가 되겠죠. 자, 그럼 얘를 부정해보고 싶으니까 얘를 뭐 해주냐면 여집합을 하면 되겠죠. 그럼 얘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럼 P의 여집합이니까 얘는 어떻게 부정이 되냐면, X는 짝수의 부정이니까 짝수가 아니다는 우리가 홀수이다. 자, 보시면 교집합으로 됐으니까, 그리고 Q의 여집합이니까 10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럼 이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요걸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P의 여집합은 여기서 보시면 1, 3, 5, 7, 9. 자, 이렇게 갖고 오면 될 것 같고, 자, Q의 여집합은 1, 2, 50을 뺀 나머지니까 3, 4, 6, 7, 8, 9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두 개 교집합하면 되니까 여기서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을 구하게 되면, 자,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3, 그리고 7, 9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거 보시면 P 그리고 Q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한번 진리집합부터 구해보면, 그리고니까 P 교집합 Q가 되겠고, 얘를 부정하기 위해서 얘를 여집합 해볼 겁니다. 얘 여집합하면은 P의 여집합이 되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고, 그럼 Q의 여집합이 되니까 Q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P의 여집합은 X는 홀수이다. 그리고 합집합은 또는으로 바꾸면 되겠죠. 또는 Q의 여집합이니까 10의 약수가 아니다. 자, 이렇게 문장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에 대한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되겠죠. 요거 두 개 합집합하면 되니까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을 합집합하게 되면 1, 3, 4, 5, 6, 7, 8, 9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56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에 대해서 다음 조건의 부정과 그리고 그 진리집합을 구하여라. 자, 이것도 비슷한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P라는 조건이 X는 4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를 부정하게 되면 not P는 어떻게 되냐면 같거나 크다의 반대는 작다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집합,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니까 얘를 구하면 4보다 작다 구하면 1, 2. 자,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자, 2번 보시면 X는 1보다 크고 5보다 같거나 작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얘가 뜻하는 거는
x는 1보다 크고 그리고 x는 5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뜻이죠. 얘를 부정하게 되면은 앞에 거 부정하면 x는 1보다 같거나 작다가 되고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죠. 또는으로 바꿔주고 x는 5보다 같거나 작다니까 x는 5보다 크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구하면 되니까 자, 얘부터 구해봅시다. 그럼 얘는 1보다 같거나 작다니까 얘는 1만 해당이 되겠죠. 또는은 합집합으로 바뀌게 되고 자, x는 5보다 크다니까 5보다 큰 거 10하고 20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얘를 구하게 되면 결론은 1, 10, 20이 되는 겁니다. 자,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라지 Q부터 구해봅시다. 그럼 1과 5 사이에 있는 것들이니까 2, 4,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진리집합을 구할 때는 부정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이니까 그럼 2, 4, 5 빼고 나머지가 되겠죠. 그럼 2, 4, 5 빼면은 1, 10, 20 이렇게 나오게 되고 결론만 보면은 얘와 얘가 지금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구하면은 좀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이 여집합을 이용하면 조금 쉽게 구할 수도 있다. 자, 이걸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7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이런 문제인데 얘를 바로 구하려면은 첫 번째 짝수가 지금 전체 집합의 짝수가 2하고 4 두 개 있죠. 짝수가 한 개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짝수가 두 개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부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 짝수가 한 개이다. 자, 요런 조건을 우리가 P라고 하고 짝수가 두 개이다. 자, 요런 조건을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경우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적어도 이런 문제는 또는으로 바뀐다 그랬죠. P 또는 Q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부정을 한번 구해볼게요. 왜 부정을 구하냐면 이 경우가 많으니까 부정을 하면 좀 쉽게 풀립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갖고 왔는데 자, 얘를 부정하기 위해서 여집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라지 P고 또는은 합집합 얘의 진리집합은 Q니까 요거에 대한 여집합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얘는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겠죠.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볼게요. 짝수가 한 개이다를 부정하게 되면 한 개가 아니다가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얘가 뜻하는 거는 짝수가 한 개가 아닌 경우니까 0개 그리고 또는 두 개인 경우를 뜻하고 자, Q가 아니다니까 두 개가 아니다니까 두 개가 아니려면 짝수가 없거나 한 개이다. 그리고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얘가 뜻하는 거는 짝수가 없는 경우를 뜻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짝수가 없는 경우가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보면 짝수가 없는 부분 집합은 얘네 둘 빼고 생각하면 되니까 2의 4제곱에서 2 빼주면 2의 제곱계가 돼서 4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전체는 지금 2의 4제곱이니까 16개입니다. 우리가 부정을 구했잖아요. 부정의 진리집합을 구했으면 그 부정의 진리집합이 지금 4개입니다. 원소가 4개죠. 그럼 다시 원래의 진리집합, 그러니까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얘의 여집합이니까 전체가 16개니 16개에서 얘를 뺀 나머지인 12개가 된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58번 보겠습니다. 자, 정수 X에 대해서. 자, 정수 X가 지금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전체 집합이 정수 X입니다. 정수에 대해서 자,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지금 새로운 조건을 만들었죠. 부정하랍니다. 그럼 얘를 부정해보면 not P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식은 그대로 써주고 뒤에 부등호가 바뀌면 되겠죠. 같거나 크다의 반대는 작다가 되니까 요게 되니까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그럼 얘를 풀면은 어떻게 되냐면 x는 0 그리고 x는 11이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0과 11이 되니까 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0보다 크고 x는 11보다 작다가 되는데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되고 요걸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의 원소니까 전체 집합이 지금 정수죠. 정수해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정수해는 몇 개가 있냐? 1부터 10까지 있으니까 10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59번 보겠습니다. 다음 두 명제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좋아한다. 그리고 수학 선생님은 국어를 싫어한다. 자, 여기 두 가지 명제가 있는데 이 모두 참이랍니다. 참일 때 항상 참인 명제를 구하여라. 두 명제가 지금 연결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좋아한다 라는 거는 우리가 P라고 하고, 수학 선생님은 국어를 싫어한다를 우리가 Q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P와 Q가 참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수학을 싫어하거나니까 좋아한다가 P였죠. 그럼 싫어한다는 not P가 될 거고, 싫어하거나 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또는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죠. 또는 국어를 좋아한다. 국어를 싫어한다가 Q였으니까 국어를 좋아한다는 not Q가 되겠죠. 그럼 얘가 참이 되려면 얘가 참이거나 얘가 참인 경우를 뜻하는데 얘는 둘 다 거짓이고 거짓이죠. 그죠?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니까 거짓. 둘 다 거짓이면 전체는 거짓입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위에 표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고, 자, 2번 보시면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좋아하거나니까 좋아한다는 P가 되고, 마찬가지로 좋아하거나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또는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국어를 좋아한다는 Q의 부정이니까 not Q가 되겠죠. 자,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보면 둘 중에 하나만 참이기만 하면 항상 참인데 지금 P가 참이죠. 얘가 참이고, 그럼 얘는 굳이 따져볼 필요 없이 앞에 게 참이면 또는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무조건 얘는 뭐가 된다? 그렇지, 참이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한번 3번도 한번 볼게요.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좋아하고, 그럼 P가 되겠죠. 좋아하고 라고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가 되겠고, 국어를 좋아한다. 그럼 국어를 좋아한다는 Q의 부정이니까 not Q가 되겠죠. 그럼 얘가 참이 되려면 둘 다 참이어야 되는데 얘는 참이고 얘는 지금 거짓이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니까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위에 표를 한번 참조해 보시고 천천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보시면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싫어하고니까 not P가 되겠죠. 그리고 싫어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로 이어주면 되겠고, 국어를 좋아한다는 Q의 부정이니까 not Q다. 얘도 마찬가지로 둘 다 참이어야 되는데 지금 거짓이니까 당연히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짓인 보기가 되겠죠. 자, 5번 보시면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싫어하고, 그럼 얘는 not P가 되고 싫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국어를 싫어한다. 그럼 얘는 Q가 되겠죠. 그럼 얘는 거짓이고 얘는 참이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전체는 거짓이다. 그러니까 얘도 거짓인 보기가 되니까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60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실수로 주어져 있고 그 두 원소 A와 B에 대해서 자, 다음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거에 부정의 진리집합을 구하랍니다. 그럼 부정의 진리집합은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P라고 했을 때 부정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집합부터 찾읍시다. 근데 우리가 절대값 X라는 거는 0이거나 또는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왜냐하면 절대값이라는 거는 거리를 뜻하니까. 그런데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지금 0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걸 찾을 건데 얘가 0이 되려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안 되면 0보다 큰 어떤 숫자가 되니까 아무리 더해봤자 0이 될 수 없겠죠. 항상 양수나 0이니까.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A, B 이렇게 써주고 둘 다 0이어야 되니까 A는 0 그리고 B는 0이 되겠죠. 둘 다 0인 경우가 아니라면 부정의 진리집합이 되겠죠. 얘를 여집합하면 되니까 얘를 여집합하게 되면은 자, 똑같이 A, B 이렇게 써주고 자, A가 0을 부정하게 되면 A는 0이 아니다. 그리고 또는으로 바뀌게 되겠죠. 여집합하면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니까 그리고 B는 0을 없애버리면 B는 0이 아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 보기를 찾아주면 2번이 되겠죠.